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주식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네, 2월 1일 날 반등에 대해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렸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까지도 의견 드리면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매매 의견들 앞에서 드렸었는데요. 대응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의견 드리는 것만큼 또 에코프로에 대해서 또 투자 여러분들 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오늘 마이너스 7.3% 크게 급락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6, 7% 지속적으로 뭐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큰 틀에서 보면 박스권 형태에서 지금 20만 원만 넘어가면 매도세가 나오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MSCI 편입과 관련된 이슈들을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에코프로머티는 편입 가능성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불확실성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대감들은 분명히 높았죠. 예, 그 기대에 충족했습니다만 주가는 상대적으로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매물들을 소화해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불확실성만 더 키워냈다. 자, 그 불확실성이 결국 뭐에다? 예,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서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 거예요. 자, 왜냐면 앞에서 이렇게 시세가 올라갈 때 제가 이 화살표 매매에 대해서 기준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과거에 작년에 그러니까 상장했었던 주식들 제가 매매 신호에 대해서 기준들을 많이 잡아드렸었는데 혹여나 오늘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영상을 앞에 내용들 많이 못 보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세요. 제가 상장 당시부터 해서 그동안에 올라가는 과정들 매매 신호 타점들 잘 잡아서 의견을 드려왔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추세가 꺾여 내려가니까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매매하면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기사나 뉴스나 띄우면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MSCI 편입과 등등등 패시브 자금들 유입 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부풀리면서 매수를 종용했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부합한다라는 내용들을 2월 1일 날 영상으로 의견 드렸어요. 그리고 그 리바이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됐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하고 계시다면 투자 여러분들 이거 명확하게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에 5위평 돌파되는 이 기준 그리고 20만원 넘어갔을 때의 이 매도 타점 나오는 매도 타이밍 여기에서 우리 매도 다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드리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 보유하고 계신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죠. 이해되세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나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투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지 에코프로 머티를 나중에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는 거고 아니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예, 꾸준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손실들도 우리가 회피할 수 있잖아요. 회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투자 여러분들 기준을 가지고 투자 여러분들이 매매해야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앞에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니까 바로 화면 위에 나타날 겁니다. 그 클립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쪽 눌러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20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항 가격대, 저항대 매물 구간들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MSCI 편입된 이후에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급등 날아가기보다는요. 오히려 차익 매물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에코프로 머티 주가는요. 대량 거래량이 터진 여기 상장한 이후에 초창기 요때를 빼고요. 거의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요.
이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지금 100만 주 거래량 되는 이 100만 주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평균 거래량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평균 거래량이 너무도 작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앞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었던, 매매했었던 투자자들 대비해서는 지금의 이들 구간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그냥 보유 홀딩하고 있다. 신규 매수에 대한 비중이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기존 보유자들이 많이들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더 높이 올라갈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싼 주식은요, 그 비싼 만큼의 어떤 명분이 결국은 숫자로 찍혀주지 않으면, 숫자로 나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실적 시즌마다 에코프로 버티는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적 좋은 놈 위주로 수급들이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수급이 약하거나 이렇게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아니면 예상치에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거나 하게 되면 지금 16만원대 18만원대 또는 20만원대 올라갔었던 이게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는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릴레이팅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재평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16만 7,500원 종가 수준 16만 7,500원 가격에서 시총이 11조 5천억입니다. 11조 5천억짜리의 이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의 이런 매출 구조, 영업이익 구조를 놓고 보면 합당한 얘기인가 라고 투자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 에코프로모티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얼마나 낼 건데, 내년 얼마나 낼 건데 라고 우리가 전망치대로 잘 나와줘야 실제로 에코프로모티는 여기에서 그냥 횡보만 해도 시총 11조 규모라서 투자 여러분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횡보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로 예상하는 시장 전망치보다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더 높이 더 잘 나와야 실제로 11조가 아니라 뭐 12조, 13조, 15조 이상으로 더 주가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올해 얼마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잘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직접 숫자로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은 항상 늦게 나오죠. 1, 2, 3분기 1월, 2월, 3월 지나서 1분기 실적 나오고요. 그렇죠? 4, 5, 6월 달 지나서 2분기 실적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항상 실적은 뒤늦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에 대한 이 가격, 주가는요.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떻게 된다? 선반영된다. 주가가 그래서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가격들이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4월 말 또 5월 달로 가면 1분기 실적 발표 나오죠. 올해 2024년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가 숲을 보게 되면 이제 숲을 볼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숲을 보면 우리가 나무로 보면 에코프로 머티 뭐 한 종목 가지고는 뭐 어떻게 사고 팔고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전기차나 또는 이쪽 배터리와 관련된 시장 괜찮습니까? 지금 좋지 않은 거 다들 아시죠? 테슬라의 판매 감소는 이미 지표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BYD는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국은 보통 다 제외시키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시장 판매로 봤을 때는 판매량이 전반적으로는 좀 둔화 양상이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배터리와 관련된 주식들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뭐 또 글로벌 또 수요에 대비해서 전구체에 관련된 시장에
하이니켈 전구체라고 해서 이쪽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공장 증설 얘기들 계속 공시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긍정적이긴 하나 공장 증설하고 그 수요에 맞춰서 매출 나오고 시간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2025년도, 2026년도 이상을 내다보고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들 숫자로 크게 찍힐 수 있는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멀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수급도 역시나 지금 둔화 양상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는 지금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리튬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원자재 가격 많이 하락하면서 떨어져 있는데 뭐 지금 일각에서는 원자재 가격 뭐 바닥론들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기미도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만큼 우리 2차전지나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역시나 관심을 좀 가지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반등 가능성들 우리 매매 타점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20만원 넘어갔을 때 매도 타점들 나오는 거 보고 대응 의견을 드려왔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투자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은 추세적으로 보면요, 추세 우 상향으로 그래도 그림을 그려왔었어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틀에서는 그래도 우 상향 그림대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들. 요거 좀 지울게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4만원 브레이크 걸릴 수 있었던 14만원 가격에서 제가 매수 의견들을 드렸었던 요 가격대에서 반등이 잘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에코프로 머티는요 14만원 언더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투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추세가 어때요? 제가 조금 전에 선거놨던 것처럼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들이 지금 추세 우하향으로 바뀌었어요. 꺾여 내려왔어요. 추세가 지금 62평이 이렇게 꺾여 내려왔잖아요, 장기평이. 그리고 단기평이 다 지금 데드크로스 나오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요 언더슈팅으로 크게 더 추가적으로 급락 나올 수도 있었던 날이에요. 더 많이 안 내려가기를 오늘 천만다행이죠.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여지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가격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보면 투자 여러분들 가격 이평선들을 다들 보시니까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가격 이평선들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저항 맞으면서 꺾여 내려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반대로 올라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반대로 올라타고 있었고, 이해되시죠? 지금 올라타고 있었고 여기서부터 추세 꺾여 내려간 거고, 큰 틀에서는 여기서 중장기 추세선까지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면서 여기처럼 여기는 이렇게 받아 올린 거고 반대로 여기는 저항 걸리면서 내려가는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매수 타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매수 타점은 52평부터 일단은 언제 회복하는지 보시고 14만원 가격 정도를 잘 지켜주는지 확인해야죠.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 타점을 잡아봐야죠. 이해되세요? 투자 여러분들이 구독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요 이런 정보들을 같이 함께 보시고 또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료 회원분들처럼 똑같이 에코프로 머티 보유자분들 똑같이 매매 신호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아래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 이제 결론 지을게요.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그림에서 매매해야 돼요. 지금 이거 물타기나 신규 매수 들어가는 자리 아닙니다, 투자 여러분들. 지금이 굉장히 애매한 자리예요. 이거 치고 나가도 되지만 또 아래로 급락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아요. 그게 도박이라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이 애매한 자리에서 우리가 모험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명확한 자리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추세 넘어서 너 올라갈래? 라고 하는 확인하는 자리, 또는 바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바닥 시그널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투자자분들 손실이 또 크게 또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타기나 신규는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죠. 단기적으로 바닥이 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장 어려운 것은 투자 여러분들이 결국은 매수매도 타점이겠죠. 에코프로 머티를 뭐 여기서 물리고 싶어서 물렸겠습니까? 그쵸?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샀을 거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보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돌아놓고 보니까 매도 신호에서 매도 대응 안 했으면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머티의 지금의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더 대응하느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들도 시세가 나오면서 제가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바닥 잡는 확인들 다 말씀드려왔는데, 기술적 반등 나오고 반등 목표치 도달하니까 다들 어때요? 다들 윗꼬리 달고 다들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매도 신호들 반등 목표치 수준까지 다 올라오고 나서 다 떨어져요. 제가 SK이노베이션, LG화학 뭐 영상들 다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에코프로 머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 수급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을 보면 우리가 물타기나 신규 매수 들어가는 타점도 잡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약세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글로벌 전기차 대장인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좀 급락이 나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전기차와 관련된 주식들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에 대한 전망도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고요, 실제로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나타나요.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가격 다운까지 시켜서 박리담회로 좀 차를 많이 팔아보려고 지금 머리 굴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악재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차량도 안 팔리는데 또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진다. 테슬라의 이런 고평가는 릴레이팅 할 가능성이 많이 높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 배터리와 관련된 주식들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숲과 나무를 같이 좀 보면서요, 수급들 들어가는 거, 결국은 돈 들어가는 걸 잘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특히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는 실적 시즌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겁니다. 그 부분들, 왜냐면 지금 시총 규모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기대치만큼 수준 이상으로 잘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주가가 말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자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매매 타점들을 보고 대응하지 않으면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10만원 이하로 언더로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14만원하고 20만원 사이에서 박스권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언더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투자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잘 대응하시고요. 제가 꾸준하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의견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